예, 제가 수급 분석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게 향후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뭐 기술적 분석 내에서 수급 분석 얘기도 꾸준히 풀어가야 되겠지만 예, 큰 흐름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 하반기 때 제가 상당히 강하게 2차전지 말씀드렸고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나 지수를 컨트롤한다 말을 자주 드렸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되게 작아요. 예, 외국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고 뭐 현물도 마찬가지 선물 옵션에서는 뭐 승률이 99%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은 거기에서 크게 못 보고 길게 못 기다리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근데 큰 흐름에 제가 중기 파트라든지 이 흐름을 볼 때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중요하고 코스피에서는 시장에서는 항상 그 시그널을 줍니다. 작년 하반기 때 2년 반 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자, 뭘 샀느냐? 2차전지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을 통해 2차전지를 간다는 시그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도체 얘기랑 외국인 수급 얘기를 드릴 텐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죠. 큰 틀 잡는 데는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2630이나 지수 관련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정말 힘들게 단타도 하고 2차전지 반도체 로봇 뭐 손절도 치면서 비중 조절했는데 결국은 올해 지수를 크게 실어서 코스피 12630 들고 있는 분들은 전체 수익률이 45% 났다. 그 상당히 큰 수익률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걸로 다 몰빵을 치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거나 그런 성향이 다 있는 분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절한 비중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항상 큰 베이스 기준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서 제가 수급 분석이 더 중요해지고 기준 잡는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점점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부할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예비 자금입니다. 개인 정시 예탁금,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를 통해서 개인들 파워가 약한지 강한지를 항상 봐야 돼요. 자, 고객 예탁금이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이게 좀 길게 보면 자, 올해 2023년 초였어요. 정말 안 좋았고 지수 2200 바닥 쳤을 때 그때 개인 예탁금 당연히 장이 안 좋으니까 낮겠죠. 그때 40조입니다. 40조 초반 41, 2조, 2, 3조 정도 보면 돼요. 거기에서 올 상반기 때 2차전지 개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 7월 말 꼭지 칠 때 58조, 59조예요. 자, 40조 초반에서 50조 후반 거기에서 많이 빠져서 44조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11, 12월 달에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죠? 53조예요. 56조네. 막판에 들어왔네. 자, 이건 뭔 뜻하죠? 제가 다시 적을 때는 56조네요. 올해 7월 달에 58조였죠. 올해 바닥이 40조 초반이었고 7월 달 진짜 많이 올랐을 때 58조인데 현재 56조입니다. 자, 개인 파워들이 11, 12월 달에 여러 가지 대주 조건이 있었지만 다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약간 슈팅, 오버슈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달 기대할 수 있겠죠. 종목별로. 자, 그리고 개인들이 좀 더 오버해서 신용가 있으면 그게 더 오버가 되고 7월 달이라든지 이제 4월 달에 아, 정말 신용 잔고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한번 차트 볼까요? 융자 잔고가 그런데 작년 정말 많이 빠졌던 10월, 뭐 11월, 12월 때 보시면 융자 잔고가 16조까지 떨어져요. 신용을 쓰는 게 16조란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올해 4월 달에 CFD 터지고 라더견 사태 났을 때가 한 20조 초반입니다. 20조, 21조. 자, 그리고 7월 달에 엄청 올랐는데 이때 터지고 나서 정권사, 대형 정권사에서 2차 전지나 포스코 같은 데도 신용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더 쳐야 되는데 그나마 신용이 덜 들어가서 20조대가 유지됐던 겁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 신용, 오버를 볼 수 있는 신용 잔고는 21조가 거의 고점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10월, 9월 달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아니지만 16조 중반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죠, 서서히. 올라와도 많이 못 올라와요. 예탁금에 비해서 예탁금은 팡팡 치고 올라가잖아요, 녹색이. 근데 이거는 정권사에서 아직도 신용을 못 풀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신용을 못 풀었기 때문에 신용 많이 물려있고 못 들어가는 2차전지 그래서 약한 거예요. 신용을 사야지만 개인들이 팍팍팍 찔러서 슈팅을 줄 수 있는데 올해 신용이 지금 덜 묶여있는 바이오나 오히려 반도체 몇 개, 로봇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 신용이 안 묶여있는 그런 쪽으로 개인 수급이 예탁금 들어오는 애들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시 예탁금과 신용 잔고는 항상 봐야 돼요. 신용
약간 오버슈팅 되는 거. 정시혜택은 기본적인 개인의 파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야 막판에 3조가 더 들어왔네. 숫자가 바뀌었나? 어쨌든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주 조건이 끝나고 나서 더 들어왔고 1월 달에 기대, 오버슈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보시면 돼요. 종목장 보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크게 봤던 정시의 기준으로 봤던 요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박병창 그 이사님이랑 교보증권 다니는 분이 정리한 건데 한번 좀 발췌를 할게요. 올해 들어서 자, 올해 코스피에 외국인이 총 12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루 덜 나왔기 때문에 13조를 팔았어요. 올해 총 개인이 13조를 팔았고 외국인이 11조를 샀습니다. 기간 안 볼게요. 왜 안 보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나라 대주장도세 한다 안 한다 말 많았고 그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땡겼지 않습니까? 두 달간 11, 12월 달 두 달간 이 개인들은 13조를 팔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올해 내내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더 급쪽에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팔았던 내용들이 외국인이 6조를 받아갔어요. 물론 그 뒤에 금투라든지 배당받을 기관들이 받아갔지만 안 본다 그랬습니다. 왜? 올해 내 기관들은 사고 팔고 없어요. 추세를 못 만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 시장이든 섹터 시장이든 시작은 외국인이 해요. 작년 지수를 살 때, 2000년 살 때 외국인이 삽니다. 거기서 오버슈팅 되거나 개인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슈팅을 하게 되는 거는 개인이에요. 거기서 종목 성별은 제가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하반기 11, 12월 달에 외국인이 샀죠. 6조나 샀어요. 뭘 샀습니까 지금? 반도체 샀죠.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의 외국인이 샀는 코스피입니다.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3조 5천억. 아까 6조 중에 반 이상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8만 원까지 땡겨놓고 코스피를 샀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사고 얘들이 한 번 들어갔지만 계속 갈 건 아니라 말했어요. 왜? 삼성전자 8만 원대 물량이 너무 깊어요. 물량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간다고 보지 말라 말씀드렸고 12630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좀 팔아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로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1조나 샀어요. 반도체 그 실어버린 거죠. 내년에 베팅을 한 겁니다. 작년 하반기 때 13조나 LG 엔솔이나 2차전지 산 것처럼.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땡긴 거예요. 하지만 기준의 섹터 기준은 시작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야 반도체 산다 내년에 간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시그널입니다. 수급의 시그널. 자, 그 다음에 하이브나 이런 것들은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사실 좀 중구난방이에요. 아직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장 폐지되고 셀트리온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셀트리온 바이오 제가 좋게 봤던 그런 부분이 많이 샀죠. 포스코 DX도 지금 들어왔죠. MSCI에 코스피 이전되는 부분도 있고 HLB, HPSP 그 다음에 알테오젠 주성엔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든 바이오든 특정 종목들입니다. 그 시기는 물론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데서 제가 시그널을 다 찾는 거예요. 자, 다섯 말씀드리지만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의 코스피를 사고 2000년 산 것처럼 올 하반기 특히 11, 12월 달에는 반도체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계속 간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은 내년에 코스피랑 반도체를 더 볼 거라 말했어요. 자, 반도체 가면 코스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코스피를 좀 더 기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 올라 있는 코스닥보다 2차 전지가 좀 약해요. 2차 전지 물론 에코프로 모티나 포스코 DX 같은 걸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전체로 확 준다가 아니라 여전히 바닥 등락을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수급 말씀드렸던 시작은 외국인, 중간에 슈팅이나 개별적 만드는 것은 개인이라 말씀드렸고 이 개인들이 예탁금이 파워가 커지고 시장장고 물론 약간 제약은 있지만 섹터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슈팅이 충분히 내년도 가능하리라 저는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큰 틀만 잡아가는 거예요. 자, 수급 정리 한번 해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12630은 제가 중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23373 코스닥이고요. 내년에는 지수보다 여전히 종목 위주다. 올해 들어서 12630 얼마나 올랐다 그랬죠? 코스피가 45% 올랐습니다. 건물 팔아서 한 형님 대박 난 거예요. 남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더 된다. 아까 전에 보시면 그 나스닥은 고점까지 막 갔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안 그래요. 물론 올해 달러 약세나 반도체가 더 잘 되면 코스피나 반도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 2200에서 이제 2600이에요.
2021년에 고점은 3,300이었습니다. 올해 정권사 좋게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가면 3,000포인트 시도할 거라 봐요. 아직 올해 올랐던 것보다는 덜 올라가겠죠. 물론 반도체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630은 올해만큼은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종목을 좀 찾자. 삼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1630으로 보완 정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2차 전지가 좀 약하죠. 하지만 바이오가 조금 보완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이 바이오 종목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종목이나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자, 그리고 26160이라고 환율 관련 있습니다. 환율은 제가 달러 약세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달러 약세가 저는 되리라 봐요. 큰 흐름상 미국이 터질 거 다 터졌고 어쨌든 내년에 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정시가 종목별로 괜찮다 보니까 작년 초에 샀던 올해 초에 샀던 에uro 초에 샀던 이때보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1630도 지금 1,300원, 1,290원대잖아요. 하지만 올해 2월달에 팍 갔던 이 1,2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올해 2월달에 그때 정도까지는 보고 저는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환율 관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반도체가 좋을 것 같죠. 수출이 간만에 회복되고 외국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되느냐,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강세나 수출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같이 갈 거라 봅니다. 뭐 중기로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제가 수급 부분 큰 흐름 잡아드렸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말고 개인 수급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투자, 길게 가져가는 중기 투자와 단기로 보는 매매 기준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대중의 반대에서 시끄러운 데 빠지고 조용할 때, 공포스러울 때 매수하고 단기든 중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중이 반대해서 하는 거고요. 자, 바벨 전략은 중기 투자와 단기 매매를 제가 둘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중기 투자만 가면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요. 또 그리고 큰 것들은 수입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수급 매집주나 주도주 찾는 이 단기 매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시면서 그 정도는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매매를 하면 특히 단기 매매할 때 있죠. 안 좋은 거 계속 갖고 있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린다고 이거를. 그러면 어떤 기본으로 봤을 때 지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 강하고 빠른 것들을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아이고 갖고 있는데 이건 못 가지면 결국은 가겠지. 빠져 있고 약한 걸 계속 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한 걸 줄인다. 이렇게 사실 기본입니다. 자, 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 한 시간 가까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뭐 수급, 그다음 내년에 지수보다 종목들 다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투자는 여전히 박스권, 지수를 너무 큰 기대하는 것보다 올해보다는 기대를 조금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든 상황 변하는 거 봤을 때는 종목 장세에 더 집중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죠? 우리나라 수급 모임된 정시에서 우리가 주로 보고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하고 주도적 찾아가는 우리 분석 특징상 더 큰 기회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섹터나 종목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시간 다시 말씀드릴게요.